가로 사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만큼 잘랐고 그림하고 비슷한 그 정방형, 정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있는 거는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보이는 거를 다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하게 그리고자 하는 게 자꾸 나오고, 그래서 옆에 있는 건 스케치를 안 하고 얘만 더 포인트를 잡아서 할 거고요. 이 전신주 요것만 봐도 이것저것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뺄 건 빼고 더 단순하게 했을 때 내가 그림을 놨을 때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그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필로 먼저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구도를 잡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강약 해줄 부분을 또 살려주고 선을 쓸 거예요. 펜을 쓰는데 쫙 끊는 것도 할 수 있으면 하는데 하다 보면 좀 떨리잖아요. 이것도 지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잘 그려야지 하는 것보다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불규칙해도 그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면 되니까 너무 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 뭐 해서 좀 나아졌다 이런 마음으로 갖고 가시면 돼요. 힘을 줬다가 중간에 눌렀다가 하는 것들은 그림에다가 힘을 준다는 것도 되겠지만 강약 리듬감으로써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의 이제 자연스러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림을 많이 그리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구조도 알게 되고, 이제 뭐 형태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건축에 대해서도 알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돌아다녀 보니까 그 마을 유래도 알게 되기도 하고 관찰력이 많이 좋아지잖아요. 그림 하나로서도 이 뭐가 이렇게 잔뜩 쌓여 있지만 꼭 그거를 다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뭔가 있다. 우리가 그림으로 바꾸는 게 하나의 마음 표현이고, 내가 이 시골 풍경을 그린다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꼭 완벽하게 다 있지 않아요. 저게 만약에 쓰레기가 막 돌아다니면 그거 안 그려도 되는 거잖아요. 다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런 건 이제 하나의 분위기 살리려고 선을 쓰는 거고, 필력이 되기도 하고, 기둥이 지금 전신주가 인공물이긴 하지만 사람에 따라 반듯하게 할 수도 있고 살짝 삐뚤어져도 되고. 여기 이제 지금 소나무거든요. 소나무 같은 경우는 동글동글한 것보다 스케치 자체가 조금 더 뾰족뾰족한 느낌으로 하셔도 돼요. 분위기만 잡고 채색 들어가면 되니까 이 스케치에서도 다 정확하게 안 하셔도 돼요. 스케치를 자세하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색감이랑 맑게 그리는 방법으로 표현을 하려고 선생님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방향을 잘 맞추고 중간에 끊어지고. 슬레이트 지붕이 진짜 도시에서는 보기도 힘들죠. 이것도 저렇게 다 있으니까 다 그려야지 이러지 마시고 좀 내가 그리면서 편해지게 슥슥슥 하면 어때? 그래도 된다예요. 그러면 안 되고 나는 그 마음가짐이 그래도 된다. 그렇게 하면 어때? 이런 마음. 내 그림이야. 이런 마음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밑에 있는 막 곰팡이 같이 있는 부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색깔 번짐으로만도 하셔도 되고, 살짝 흑담이 보이죠? 이럴 때는 다 돌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위쪽만 이렇게 하셔도 돼요. 막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딱 색칠이 들어가도 된다는 거.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지 이렇게 하세요 이건 아니에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는 하나의 이제 다양성을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 샘플 책으로 하나 복사해서 드린 거는 조금 선이 정갈하고 깔끔하게 되어 있죠. 그거를 조금 더 수월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보여드린 거고, 이 느낌도 약간 이렇게만 스케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채색이 들어갈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선생님이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것 먼저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셔도 좋고, 지금은 멀리 있는 하늘하고 산 먼저 할 건데요. 저번에도 분위기 잡으려고 한다고 했었죠. 그것처럼 멀리 있는 하늘과 산을 할 건데, 산이 지금 봄이라서 너무 예뻐요. 알록달록한 느낌처럼 화사하잖아요. 근데 이거대로 하다 보면
이게 사진인데 이거대로 하다 보면 얘 색깔하고 겹칠 수가 있어요. 녹색, 파랑. 이럴 때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얘를 살리려면 얘를 더 흐리게 멀리 있으니까 그게 그림에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도 파랗죠? 하늘을 조금 더 진하게 할 것인가, 하늘을 더 연하게 할 것인가, 그것도 선택하셔도 좋고, 여하튼 얘가 주제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얘를 더 강력하게 조금 살려주고, 얘를 은은하게 빼줘야 된다는 제가 생각이 들어요. 얘는 얘하고 앞에 있는 소나무하고 색깔이 비슷하지만 얘는 더 화사하고 밝게, 더 물감량도 많이. 그게 그림에 좀 바꿔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림이 더 좋아 보이고, 와, 이쁘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와, 파란색으로 해야 되는데 파란색 만들어서 이렇게 발릴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제 막 잘하고 싶으니까 마음에. 근데 이렇게 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비비면서 물을 이제 많이 칠할 거예요. 지금 막 고여 있잖아요. 이렇게 막 고여 있을 정도로. 이 종이가 이제 선생님들이 하나씩 계시기도 하지만 켄트지하고 다른 게 이제 두껍기도 하고 이제 그람수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흡수되는 시간도 있고 흡수가 되면서 물감이 쑥 들어가면서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근데 고상한 색으로 나오고. 그래서 쭉 물감을 해놓고 고여있는 상태가 조금 흡수될 때,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 흡수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젖어있는 상태에서 하늘 하는데, 오, 이쁘다. 선생님들이 대리만족 하시는데요. 다 칠할 수도 있고, 이만큼을 구름으로 해야지 해서 남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하늘을 칠할 때 산까지 살짝 넘치게 했거든요. 산과 하늘과 딱 경계야. 이래도 되겠지만, 그것보다 은은하게 붙여주고 싶었어요. 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살짝 밑에까지 물을 조금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녹색깔 종류에서도 멀리 봄이지만 조금 색감을 눌러서 얘를 살리기 위해서 흐리게 조금 할 거예요. 하늘하고 지금 맞닿는 부분이 은은하게 번지고 있죠. 이 번짐이 수채화의 맛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녹색깔도 조금 섞어가면서 녹색깔도 다양함을 줘가면서 이 얼마나 쾌감이 있나 몰라요. 왜냐면 어렵죠. 당연히 어려워요. 우리가 안 어려울 수가 없어. 근데 이 세상에 쉬운 게 있을까요? 없죠. 우리는 부러워요. 부러우면 하면 됩니다.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라 부러우면 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색상을 입혔는데 이 안에서도 변화가 있는 게 좋아서, 변화라는 건 다채로운 색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은하게, 때로는 뭐 화사하게, 중간중간에 노란색도 쓰고 싶은데 여러분 조금 더 써보고, 조금 더 밝은 색도 써보고, 그러다가 여기는 막 알록달록 조그마한 집들이 있지만 얘를 살리기 위해서 안 한다고 했죠? 제가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그때 바위 한번 한 적 있었잖아요. 그때처럼 물을 뚝 흘리듯이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타고 가면서 번짐이 막 이쁘게 돼요. 그게 이제 번짐을 이용하는 방법. 수채화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인체하고 밀접한 거예요. 우리가 수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유화를 보고 와 편하다가 보다 이제 수성 수채화를 보면 와 편안하다, 마음이 조금 너그러워진다, 이런 마음이 좀 생길 거예요. 그건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그릴 때 취미로 받아들일 때는 수정이 불가능해요, 막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밝은 건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내려오는 게 뭐 거부할 수도 없고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안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수채화를 가지고 막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만큼 좋은 게 또 이제 표현하기까지가 그 과정들이 있을 텐데 접하시면 정말 너무 재밌는 거라는 거. 말려가면 싹 퍼지잖아요. 쉬워 보여. 쉬워 보여. 선생님 하는 건 쉬워 보여. 그래서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하면 진짜 안 어려워도 되더라고요. 해봐야지 이 마음을 가지시면 좋아요. 이제 천천히 말려나 보여. 그죠? 흡수가 계속 되면서 얘네들이 이 안에서 종이가 이루어지는 종.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중목이라고 그랬죠. 네, 중목이고 중목, 황목, 소목 이런 것도 세목. 있던데. 세목은 가느다리에서 그냥 캔트지와 같고 황목은 딱 들어도 거칠죠. 거칠황. 네. 그래서 좀 거칠어서 이게 번짐이 조금 다른데 저는 이제 중목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채화 하시는 그 선생님들은 대부분 황목을 써요. 그것도 이제 취향이니까 모든 것은 취향이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다더라 하면서 권유할 수는 있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정말 뭐 비용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월성 사무소에서 수업을 하는 게 정말 좋은 수업이에요. 이제 그 비용 대비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배워가지고 그거 하다 망치면 끝 아니야. 나중에는 이제 수정을 하실 때 수채화를 하다가 어려우면 이제 조금 더 진하게 하는 방법인데 진하게가 또 안 됐다 하면 아크릴 물감으로 다시 덮으셔서 또 활용할 수도 있고 종이 뜯어서 또 사용할 수 다시 씌워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거는 이제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이 판 자체도 또 활용할 수 종이 붙여서 또 위에다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붓을 쓸 때 제가 뉘었다 세웠다 막 하잖아요. 그거 잘 보시고 자 이게 지금 여기는 조금 덜 말랐고 여기는 좀 말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이제 그 소나무를 표현할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런 거를 보기 힘들어요. 없겠죠. 이거 가지고 떨려. 오. 근데 저기 이거를 생각들을 대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화가라는 사람들도 수채화를 할 때 어떻게 저렇게 되냐고. 이 자체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아유 대단하다. 해보자. 대단해. 그럼 해보자예요. 해보자. 안 돼도 해보자. 그리고 그 이렇게 과정에서 나뭇잎이 되니? 그 과정에서 알아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저도 하다 보니까 제가 노하우가 되는 거지만 선생님들한테 이게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쓱쓱쓱쓱 하게끔 하는 거를 보시고 나중에 흉내, 그죠? 흉내. 물감은 어디 거예요? 물감이 좋아. 설마. 낱개로도 파는 물감들이 있어요. 연장 탓을 하는 거예요. 물감이 좋아서. 물감이 좋아서 잘 그리는 걸로 생각이 드는 거죠. 와, 업체를 깨야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뭐 저게 번복이 돼. 긍정의 마음으로 해보자. 해보자. 아, 저게 안 된다니까. 나도 저렇게 해볼 거야. 해보자. 그죠. 우리 이제 눈으로 먼저 보고 나중에 이제 손이 되기까지 그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왜 여기 있겠어요? 되면 있겠어요? 그죠? 하려고 저렇게 하는 되면 안 거죠. 왔겠지. 하려고 하니까 오는 거죠. 함께하는 힘도 있고 자꾸 보고 배우고 저도 가끔 그래 선생님들이 그리는 시간이 좋고 좋은 시간들이고 하겠지만 이거 보고만 가도 본전이다 막 그런 거 있잖아. 보고만 가도 그리는 거 맞다. 이 시간이 그리면 좋겠습니다. 그리는 시간. 선생님 그리는 시간. 이것만 보다. 보고만 가면 근데 집에 좋겠지. 가면 또 안 돼. 집에 가면 맞아, 그림이 안 안 돼. 그려지니까. 다 잊어버렸어. 가서도 안 돼. 여기서 보고 저기 가면 또 벌써 잊어버렸어. 이거 많이 보고 싶어. 2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네, 지금 시작할 때 안 늦었어요. 아까 그런 얘기 했어. 내가 그래서 너무 조금 늦었다. 젊었으면 좋겠다고. 늦었다고. 아유, 선생님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시는 거. 왜 그래? 우리가 풍경이 이제 그 사계절에 다 이제 여기 이제 할 거예요. 밑에가 나무 두 땅부터 그릇이네. 여기서부터 두 그릇이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들어가면. 그 보기에도 여기가 진해 마당인가? 보이고 길인가? 네, 길인데 여기가 진해 보이고 여기 흐려 보이잖아요. 근데 얘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를 진하고 얘를 흐려줄 거예요. 그런데 진하고 흐려주는 방법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아예 물을 칠하고 녹빛이 들어갔네? 상관없어요. 괜찮아. 그리고 지금 쓱 하면서 좀 빨리 하니까 갈라졌죠? 땅이니까 갈라지는 것도 괜찮아. 네.
해놓고 나서 아 이런 방법 괜찮으면 다음에 또 써먹으면 되고 진짜 저번에 우리도 써먹어보자. 말씀드렸잖아. 하다가 안 되면 에이 다음에 안 쓸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여기가 이제 사진을 가지고 그림으로 바꾸는 과정을 자꾸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는 이제 땅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풀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뭐 심는 부분. 근데 이걸 다 하려면 딱딱해질 그림이. 이럴 때는 바깥쪽을 흐리게 얘한테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가운데. 그럼 흐리게 하고 조금 이제 분위기를 잡아주듯이 색깔을 살짝 넣어주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자꾸 깨달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자풀들 있죠. 자풀. 그런 것들을 아주 비벼가지고 와 오묘한 색깔 잘 나왔네. 저도 기분 좋고 선생님들 보면서 이렇게 했네. 우리는 막 심을 것 같잖아. 그치. 그죠? 저거 망칠까봐 그냥. 그리고 이렇게 물감을 그걸 덩어리를 떨면서. 이게 제가 그 많은 시간들을 그리면서 노하우가 된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한테 전수하는 거예요. 여기도 한 30년. 안 돼도 해보자. 그래 오늘 명언이다. 해보자. 해보자. 이게 뭐겠어요.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조금 내가 편하게 다가가면서 겁나지만 그 겁나는 걸 해봤을 때 이 쾌감 그림을 그리면서 즐거워야 돼요. 스트레스는 자동으로 생기니까 자꾸 막 신경 쓰고 힘들다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이거 했다. 자꾸 그거잖아요. 제가 이거 했다. 그래도 여기 올 때는 기분이 좋다니까요. 오시기만 하세요. 놀다가도 이거 보고 가면 돼. 그림 안 그래도. 자,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 한번. 그리는 거 보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보여드리는 다른 수업 가보세요. 직접 그리는 거 별로 없을 거예요. 너무 좋아. 왜냐면 보고 앞에서 하는 것도 힘들으니까 진도를 말하면서 하는 것도 가니까 힘들고. 진도를 가니까 어느 마을에 지붕이 전부 다 저런 데가 있어요. 진도? 그 외 신안의 퍼플섬 네, 그런 거기는 거요. 전부 다리도 보라, 보라요. 지붕도 보라, 뭐 모든 게 보라인데 그게 컨텐츠 그거를 또 좀 모방을 했는지 무슨 어떤 애? 동네 가니까 지붕이 전부 저런 색으로 해놨더라고요. 색깔이요. 어디 유행하면 다 따라가는 사람들 생기니까. 예쁘죠? 번지면서 또 흐려질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가닥가닥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 화가들은 예, 꼭 색깔. 낡은 집 같은 걸 그리더라고. 그래서 안 집을 새 집을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그지? 낡은 집, 막 이렇게 쓰러지는 흙간 같은 거. 낡은 집 왠지 더 수채화 느낌이야. 나이 좀 들어가면서 멋있죠. 옛날 추억이 고향 같은 좋으니까. 건물을 이제 보면은 마음 편한 곳이 대도시 가서 편해지는 것보다 시골 가면 편해지잖아요. 마음이 좋아하는 걸 하게 되기도 하고 색상이 그 알록달록한 것도 보면은 참 어떻게 그 마을이 비슷한지 마을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이따 마무리 딱 해놓을게요. 네. 더 보고 싶대.